새벽 3시 잠들어 있는 천지 만물을 깨우는 소리. 도량석 목탁 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지고 강원의 학인 스님들도 아침을 연다. 해인사의 장경전이 내려다본다. 신구의 삼업을 모두 들어 공부한다 했다. 아침 예불은 하루 공부의 시작이고 수행과 공부는 둘이 아니다. 북을 치는 것도 공부요 수행이다. 미명을 깨우는 북소리가 예불의 시작을 알린다. 교학이 따로 없고 수행이 따로 없다. 선이다 싶으면 교요, 교다 싶으면 선인 한국 불교. 그것은 한국 불교의 과거였고 또 미래다. 무엇이 한국 불교를 이렇게 이끌었는가? 해인사 고려대장경 없이 한국 불교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고려대장경이 소장된 장경판전이 길게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사실은 불교가 철학이냐, 종교냐, 아니 문학이냐, 아니면 예술이냐, 경 하나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런 부분이 다 나와요. 금강경 하나 놓고 그 하나 놓고 볼 때 금강경은 공사상이다. 공을 얘기했다. 무아의 사상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면 공사상이고, 이것이 실존적으로 가면 이게 철학이란 말도 이제 철학이고, 또 그 다음에 금강경을 새겨놓은 경판이 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예술이란 말이냐, 불교 예술이요. 그걸 성보라 그러잖아요. 성보문화재라고. 그리고 또 문학이 그게 있단 말이냐. 경을 이렇게 산문처럼 가다 끝에 가면은 이 앞에 산문이 또 한테 묶어가지고 개송을 가지고 5자나 7자나 19를 가지고 이렇게 묶었단 말이죠. 이거는 문학이에요. 시라는 게 문학이니까. (13세기) 대륙의 주인이 바뀌었다. 거란의 요나라와 북송에 이어 서하와 여진족의 금나라까지 정벌한 몽골은 드디어 고려를 넘본다. 최후의 무신정권 아래에 있던 고려는 항전을 위해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게 되고 이후 40여 년간 강화도는 항전의 임시 수도가 된다. 이 시기 1232년부터 1270년까지 수도가 강화도로 이전해 있던 시기를 고려의 강화경 시대 또는 강도 시대라 부른다. 고려 23대 왕 고종은 1259년 몽고와 전쟁을 끝내고 바로 그해 죽을 때까지 27년간 이곳 강화에서 재임했다. 지금 해인사의 고려대장경 목판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 시기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간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대장경의 조성과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다. 유교국가 조선은 불교의 역사 기록에 인색했다. 고려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대장경판 조성에 관한 기록. 왕이 성 서문 밖에 있는
대장경 판당에 가서 백관을 거느리고 분향을 하였다. 현종 때에 새겼던 판본은 임진년 몽고 병화에 다 타버렸으므로 왕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다시 발원을 하여 도감을 설치했는데 16년 만에 준공된 것이다. 고려 무신정권 시대를 살았던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 집에는 또 다른 대장경 조성 관련 기록이 남아있다. 몽고군은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불경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불살라 없앴고 부인사에 소중히 모셔두었던 대장경 판본도 휩쓸려 해를 입었다. 윗대로부터 이어온 수십 년의 공적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나라의 크나큰 보배를 순식간에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본래 얻고 잃는 것은 없고 잠시 머물 뿐이라 했다. 대장경을 찍어내는 판을 만들고 또 그것이 망가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망가지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몽고군과의 전란 중에 부인사의 판본이 불타 없어지자 다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해인사의 8만 대장경판이다.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는 뜻으로 흔히 고려 제조 대장경이라 하고 부인사에 소장했던 것을 처음 조성된 대장경이라 해서 고려 초조 대장경이라 한다. 법보전과 수다라장 그리고 좌우의 동사간전, 서사간전을 합쳐 장경판전은 4개의 목조 건물로 이루어진다. 경판을 모신 판가는 법보전 오른쪽 1번 판가로부터 시작해 법보전을 돌아 다시 수다라장 오른쪽 판가를 선두로 수다라장을 한 바퀴 돈다. 이렇게 100여 판가의 높이로 5칸, 한 칸에 2층씩 10층으로 쌓여져 있는 경판의 수가 곧 81,258판. 이것이 고려대장경을 8만대장경으로 부르는 연유다. 이 8만 매의 경판을 하나하나 찍어내 엮으면은 모두 1516종 6815권의 책이 된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자 한국 불교를 포함한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화엄경. 이 화엄경의 원래 경명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화엄경에도 40권, 60권, 80권 본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판본은 당나라 때 실차난타란 승려가 번역한 80권의 주본 화엄경이다. 목판으로 간행된 것으로 12세기로 추정될 뿐 간행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마지막 묵서로 남은 기록을 보면 전남 담양에 사는 전순미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전의 목판 간행이 개인의 기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만큼 12세기 고려의 목판 인쇄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보 203호로 지정된 이 경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 경전의 첫 장, 경전 명아래를 보면 해동 사문 수기장본이라는 날인이 눈에 띈다. 수기라는 고려의 승려가 소장했던 경전이란 뜻이다. 수기, 그는 누구일까? 법보전과 더불어 장경판전을 구성하는 수다라장. 그 왼쪽 판가 끝 복도 위에 74번 판가. 경판의 마구리에는 교종별록이라는 경명이 뚜렷하다. 마구리는 경판의 손잡이에 해당한다. 교종별록은 부인사의 대장경판이 불타 사라지고 새로이 대장경을 조성하기 전 이전의 여러 판본을 비교 검토해 미리 교정을 본 기록이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문장을 다듬고 경전 목록도 재구성했던 것이다. 이 교정별록을 작성한 이가 바로 사문숙이다. 고려는 새로이 대장경을 조성하면서 다시 한번 완벽을 기했다.
高麗本最長本の大蔵経には手記という韓国のお坊さんが本文を確かめていろいろ間違いがないように、ここが古い本の宋の本にはここが間違っているとか、吉丹の本にはここが間違っているとか、あるいはここが違っているとかいうことをきちっと書いているわけです。ですからそういう大蔵経は他になか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日本で大正時代に新しい大蔵経を編纂するときに高麗版大蔵経を一番信頼できる底本として使っているわけです。でこの大正真宗大蔵経が今学問をする時の基本の本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その基本の本のまた基本になっているのは高麗版大蔵経なんです。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이 표준대장경으로 그 가치가 드높은 것은 바로 이 교정별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전의 대장경 판본을 비교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기록해둔 것, 이것은 치열했던 고려의 기록 문화를 확인하는 뚜렷한 증거다. 이 화엄경은 고려대장경의 교감자 수기가 직접 소장하고 그 교감에 참고로 삼았던 역사적 판본인 것이다. 일본의 헤이안 시대를 이끌었던 예수도였고 지금은 수천 개의 사찰과 신사가 질비한 교토. 남선사는 교토의 왕실이 창건한 최초의 사원으로 선종의 맥을 세운 종찰이다. 천왕으로서 계를 받아 법황으로 불리는 카메야마 서거 700주년을 맞아 남선사는 최초로 그들의 대장경을 공개했다. 남선사의 대장경은 모두 5,822권으로 천자문 순으로 배열된 작은 함에 나누어 전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의 여러 목판 대장경을 모아 전질로 엮은 대장경이다. 불본 행집경은 부처의 생애를 다룬 전기로 모두 60권으로 이루어진다. 남선사의 대장경에 엮인 불본 행집경의 한 권은 최초의 목판 대장경인 송나라의 개보판 대장경이고 또 일부는 14세기의 원나라본, 그리고 나머지는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던 목판으로 찍어낸 소위 고려 초조 대장경이었다. 고려 초조 대장경만 모두 1715권, 남선사 대장경 전체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는 조선 초기 일본의 한 성녀가 조선으로부터 구해 모은 것이었다. 지금 경전을 담은 작은 함 역시 당시의 것이다. 몽고전란의 판목이 불타버린 것이 1231년. 그 이전에 인쇄된 이 초조 대장경 인쇄본은 적어도 780년 이상 된 국보급 중의 국보급 문화재인 것이다. 9.3 28.1 제1장 44.45 그 다음에 22.4 마명보살찬 구마라습 번역 대장엄농경 권 제3 제3장 함차순 4 남선사 소장 초조 대장경본을 접한 한국 측 연구자들은 놀라움 속에 세밀히 대장경을 검토하고 기록했다. 한 장은 크기가 얼마며 행의 수, 글자의 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낱낱이 적었다. 22행과 23행이 내용이 처음에 새겼을 때 잘못되어서 교정하고 난 뒤에 고쳐 넣은 부분인데, 그래서 고쳐 넣었기 때문에 이 줄하고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만큼 다시 도려내고 다시 나무를 다시 새겨서 집어넣은 거죠. 근데 기본 틀은 보통
일행이 14자가 기본 틀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글자가 몇 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추가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22행은 15자, 23행은 16자를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정 부분. 조사는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맡았다. 고려대장경 연구소는 이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을 비롯해 국내외에 남아있는 모든 초조대장경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세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초조대장경이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게 국내에서 한 300축, 일본에 거의 2000축 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뭐 보물로서의 의미는 있어도 그 정보로서 거의 모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초조대장경을 다 모으면 진짜 하나의 대장경으로 재편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고려 초조본에서의 함차순이고 이것은 일본에 와서 이제 이게 순서가 달라지니까 여기 있는 경전 순서대로 지금 바뀌어질 겁니다. 원래 건조본 이렇게 여기 이제 축이 있어서 이렇게 말려 있었겠죠. 도로로 말려져 있던 것이 여기 와서 이제 절첩으로 바뀐 상태인데 과연 뭐 언제 절첩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건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 수는 적지만 남선사 외에 전하는 초조본을 보면 원래 초조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초조본 대반야경은 여러 장 나뉜 종이를 이어붙인 옛 두루마리 권자본 서책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해인사의 제조대장경도 마찬가지지만 부인사의 초조대장경 역시 권자본 두루마리 책이었다.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절첩본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목판 대장경에는 개보장의 중원 계열과 거란장의 북방 계열과 또 다른 계통이 있다. 동선사장이라 불리는 절첩본 대장경이 그것이다. 중국에선 이를 경접본이라 부른다. 이전까지 대장경이 종이를 길게 이어붙여 두루마리로 만들었다면 동선사본은 매 6획마다 세로로 접어 절첩본을 만들었다. 두루마리형 권자본이 경전의 중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절첩본은 내용을 쉽게 펼쳐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절첩본 대장경이 중국의 남방 계열로 통한다. 일본 남선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보장본과 고려본은 원래 중원 계열의 권자형 두루마리본이었지만 절첩본의 편리를 따라 그 형식을 바꾼 경우다. 우리는 중국의 개보장과 고려의 초조본을 직접 비교해 보았다. 이 둘은 그 정리된 함의 이름에서 행의 수, 글자의 수까지 그 형식이 거의 동일했다. 중원 계통을 이끌었던 개보장은 한 장에 가로 22행 또는 23행이고 한 행이 세로 14자로 구성된다. 초조본 역시 이 전통을 따랐다. 개보장은 중원계통 대장경의 표준으로 고려 대장경의 저본, 즉 본받은 판본이 됐던 것이다. 다만 마지막 장의 개보장은 대송 개보 7년 갑술세 봉칙 조절한 간행 기록이 분명한 반면 초조본에는 간행 기록이 아예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也不能说高丽藏就归入中原系统。那么，高丽藏它的这个校勘不仅用了中原系统的东西，还用了契丹藏，所以它是校勘最精良的一部大藏经。它吸收了其他几个藏的优点，校勘非常好。 성종 신묘 10년, 즉 991년 여름 4월 고려사는 이렇게 전한다. 한원공이 송나라로부터 돌아와 대장경을 드렸다. 왕이 내전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승려를 초청하여 대장경을 읽게 하고 교서를 내리어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이때 송으로부터 가져온 대장경이 바로 중국 국가도서관의 불설 아유월지차경,
남선사의 불번행직경과 같은 송나라본 계보장이었다. 한원공이 계보장을 가져온 지 20년 후 고려는 독자적인 대장경판 조성에 나섰던 것이다. 다시 고려 문정 계묘 17년 1063년 3월 고려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병오일에 거란에서 대장경을 보내왔다. 왕이 의식을 갖추어 서쪽 교회에서 거란의 사절을 영접하였다. 중원의 계보장을 이어 거란의 대장경이 들어온 것이다. 고려는 거란장을 기초로 자신의 대장경을 보완해 확대 개편했다. 초조 대장경이 간행 기록의 연호를 아예 빼버린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송의 계보장만을 이었다면 송의 연호를 이용한 간행 기록을, 요나라의 거란장만을 이었다면 요의 연호를 사용했을 것이지만 고려는 당시에 송과 요로 나뉘어 있던 중국의 중원 계열과 북방 계열 모두의 장점을 수렴하면서 어느 한편의 연호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고려의 자주성을 살리는 길이기도 했다. 대장목록은 고려 대장경에 포함된 경전들의 목록이다. 마구리에는 약칭으로 장경목이라 되어 있다. 대장목록은 대장경에 입장시킬 경전의 권수, 수록할 함의 순서, 그리고 필요한 종이의 양까지 세세히 기록해 놓았다.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대장경 조성의 첫 단계. 수많은 여러 경전 중 어떤 경전을 수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장경 조성자들의 철학이 담긴 엄밀한 과정이었다. 초조 대장경판이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대장경을 조성하는 이들에게 이 대장경 목록을 재편하는 일이야말로 교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을 것이다. 영진, 초함에 분류되어 있는 불명경 30권본에 대한 교정 기록이다. 교정별록 30권의 내용이다. 경명 아래 송장, 단장, 병무라 적었다. 송나라의 대장경이나 거란의 대장경에는 이 경이 없다는 뜻이다. 초조 대장경의 또 다른 자주성을 확인한다. 고려에는 이미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고려 자체로 전해오는 경전이 있었다. 불명경 30권본이 바로 그것이다. 불명경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의 이름을 열거해 놓은 경으로 6세기 초 남북조 시대 보리류지라는 삼장법사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12권본이 정부입니다. 남북조 시대는 천불신앙이 널리 퍼져 있던 시기였다. 불명경은 특히 부처의 명호를 수지 독송하는 공덕을 설해 이때부터 널리 민간신앙으로 번졌다. 윈깡석굴의 천불신앙이 바탕이 된 경이 바로 이 불명경이다. 둔왕에서 발굴된 필사본은 대영도사원에 전해지는 것으로 개황 16년, 즉 수나라 596년에 쓰여진 것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불명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정별록은 뒤이어 이렇게 전한다. 국본 대장경을 열람해보니 회 하남에 역시 불명경 18권본이 있으므로 이 30권본과 서로 대조 비교해보니 권수는 비록 상이하지만 문의는 동일하다. 결국 고려 초조 대장경에는 정본의 12권본에 이어 30권본, 그리고 거의 같은 내용의 18권본까지 모두 3가지 판본이 함께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초조 대장경에 전하는 3가지 불명경을 남선사 대장경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남선사 대장경의 불명경은 일본에서 필사한 것까지 모두 섞어 한 질로 만들어 놨는데 그 편성에 일본 자체의 분류 기준이 적용돼 있다. 함차순 역시 원래의 순서는 무시하고 남선사 자체로 만든 편성 순서에 따라 기 또는 장함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우선 12권본 정본은 불설불명경이라는 이름으로 역자명의 삼장 보리류지의 이름이 분명한데
원래 시함이 기함으로 바뀌어 있다. 권8은 이름이 불명경으로 불설이라는 접두어가 빠져 있고 번역자 기록이 아예 없다. 중국의 정본이 아니라 고려본이라는 방증이다. 원래 고려 목각으로는 회함인데 일본에서 이를 지우고 묵서로 기함으로 고쳐놓았다. 회함은 교정별록에 의하면 18권번. 권 11 역시 고려에서 한함인데 장함으로 고쳐놓았다. 한함의 불명경 또한 18권번이다. 초조본에 이런 중복과 혼돈을 접하고 교감자 수기대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지금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에는 초함의 이 30권번 불명경이 불설 불명경이라는 이름으로 편입돼 있다. 중복된 18권번은 버리고 30권번을 남긴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정본이 있음에도 이 30권번은 왜 남겼을까? 교정별록은 다시 이렇게 전한다. 본조에서 성행한 지가 오래되었고 나라 풍속도 이 경에 의지해서 복록을 받으려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것을 제거해버린다면 대중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인 18권번은 버리되 30권번은 고려 민중의 뜻에 따라 남긴다는 결정이다. 우리 민들이, 우리 대중들이 오래전부터 신봉해 오고 그 어떤 그것에 의해서 복을 빌고 한 경전들은 우리 현 시점에서 볼 때는 필요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포함시켜 넣어야 된다. 그걸 삭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원칙이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그거 결국 30권번 불명경은 고려 민중의 뜻에 따라 초조대장경에 처음 편입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고려 대장경에만 전해오는 세계 유일의 불전으로 또한 고려 민중의 불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해인사 제조대장경의 30권번과 함께 초조대장경의 3가지 불명경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는 이미 초조대장경부터 중국의 판본들에 매몰되지 않고 국내의 여러 판본을 수렴해 자신만의 대장경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일까 고려의 첫 목판 대장경의 조성은 1011년부터 1087년까지 무려 77년에 걸쳐 계속됐다. 순천 승주의 조계산 동쪽에 자리한 서남사. 신라의 불교를 전한 고구려의 스님 아도가 세웠다고도 하고 통일신라 때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도 한다. 본당을 지나 산길을 올라 대가감에 이르면은 고려 초에 부도탑이 하나 있으니 이는 대각국사 의천의 부도다. 교종인 화엄종과 선종인 조계종의 일치 통합을 주도해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은 합천 해인사를 거쳐 1092년 이곳 서남사에 머물며 중창을 이끌었다. 지금도 전해오는 대각국사 중창도는 대가람 서남사의 위용을 잘 전해주고 있다. 대각국사가 입적한 것이 1101년. 그의 입적 후 46년 뒤인 1147년 고려 의종 원년에 만들어진 이 중창도에도 서북쪽 서암의 부도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의 대가감 부도, 대각국사 의천의 부도라 여겨진다. 대각국사 의천, 고려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속명은 후였다. 11세에 출가해 지금의 개성 영통사에 머물다 19세인 1085년에 송나라로 유학했다. 이후 불서를 구해 돌아와 고려 속장경으로 불리던 교장을 간행했다. 교장은 경률론 3장을 바탕으로 한 대장경과는 달리 대장경에 편입되지 않은 불교 연구 주석서들만을 모은 새로운 총서다.
고려대장경 조성에 이은 속편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속장경으로 불려왔지만 의천은 스스로 교장이라 이름했다. 이는 세계 불교사에서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처음 기획 창안된 것이었다. 한명제의 시대에 불법이 전래한 이후 이를 번역하여 유통시키는 이가 끊임없이 있었다. 내가 경로는 갖추었지만 장소는 누락된 것이 있으며 불법을 유통하려 하니 전거가 없다. 겨우 수집한 여러 책들을 내가 사적으로 소장할 수 없어 여기 편찬하게 되었다. 이 필사본은 1176년 작성되어 일본의 고산사에 전해오는데 의천이 모은 5천여 권의 책을 정리해 목록으로 만든 것이다. 1090년 완성된 이 목록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바탕으로 대각국사 의천의 새로운 불전 총서 교장이 간행되었다. 근래 와서는 경장, 율장, 논장의 3장과 더불어서 교장을 포함해서 4장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장을 높게 가치 평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문화재의 나라다. 초조대장경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 일본 남선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유일하게 남은 교장의 고려 원각본은 일본 동대사에 전한다. 우리는 최초로 교장 원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란색 보자기에 쌓인 함에 푸른색 표지, 한 함에 7권씩 모두 6함에 나뉘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었다. 대방광불 화엄경 수소연이초 또는 대화엄경 수소연이초로 줄여 적었다. 당나라 진관이 쓴 80권 화엄경의 해설서다. 의천 목록에는 수소연이초가 책으로 60권이라 돼 있지만은 교장은 원래의 40권으로 엮었다. 푸른색 표지를 여니 새하얀 종이가 펼쳐진다.高麗朝鮮半島の都市というのは非常に質が良くって、それで奈良時代のちょうど奈良時代にあたるお経でも白いいい紙をどうも使ってるようですね。日本の領紙と比べても非常に紙の質は良くって、それで墨ののりもおそらく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結構叩いて紙もですねあって表面が非常に平滑ですのでどういうんでしょう、写経にも適するし版行にも適するそういう紙だと思います。非常にお金をかけたいい紙。 하얀 종이에 필력이 살아있는 서체는 900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는다. 글씨는 고려대장경보다 작아 한 장에 가로 30팽에 이른다. 이 판본은 대한 10년, 즉 1094년부터 3년간 개경 흥왕사에서 판각된 것이다. 교장 전체는 의천이 송나라에서 돌아온 뒤부터 1101년 입적할 때까지 10여 년간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천의 교학에 대한 열성은 대단했다. 경율론 3장을 기초로 한 대장경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정확한 해설서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그 법의 진상을 알기는 힘들다고 여겼다. 대각국사 의천은 이런 의지를 그의 목록 서문에 밝혀놓았다. 후일 또 장소를 구득하면 계속하여 이것을 기재할 것이다. 다행히 장래 이 편차 함질이 3장 정문과 함께 무궁토록 계승되기를 희망한다. 지금 해인사 고려 제조 대장경은 초조본에는 없었던 새로운 불전들을 추가해 넣고 있다. 법원 주림은 10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불교 전반에 관한 백과사전인데 지금까지 오직 고려 대장경에서만 전모를 알 수 있는 책이다.
일체 경험의 역시 세 종류가 전하는데 불전의 난해한 단어들의 뜻을 풀이한 불교 용어 사전이다. 마지막 100권에는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의 내용도 실려 있어 부분적으로 훼손된 채 전해오는 왕호천축국전의 내용을 복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이 또한 고려 대장경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철저한 교감 위에 고려 대장경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 이러한 주요 책들이 고려 대장경을 통해서만 알려지기 때문이다. 그 바탕이 됐던 것이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 목록이었다. 법원주리, 일체경 음의, 그리고 원효의 금강산미경론과 같은 신라 고승의 저술들이 모두 이 교장에 들어있던 책이었다. 대지도로는 이렇게 전한다. 불설에는 5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 스스로 설한 것이고, 둘은 부처의 제자들이, 셋은 선인들이, 넷은 제천이, 5은 화인이 설한 것이다. 불전은 역사적 부처의 말씀에 국한되지 않았다. 언제나 모든 가르침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 이것이 대장경의 엄숙한 요청이었다. 그것이 바로 교장을 창안한 대각국사 의천의 뜻이었고, 초조본부터 제조본까지 고려대장경 240년의 뜻이기도 했다. In the case of Buddhism, we cannot use the word revelation, but the actually writing of Buddhist texts continued. So, strictly speaking, the Buddhist Tripitaka has never been closed as a collection. We have the early Buddhist sutras collected when Buddha died. Even 500 years later, new scriptures have appeared, and then Tantric Buddhist scriptures have appeared. So in this way, in Buddhism, there is the continuity and openness of hearing new things.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대장 목록과 다른 목록이 또 하나 있다. 소위 대장경 보유판 목록이다. 이는 1865년 조선 고종 2년에 새겨진 판인데, 고려의 원래 목록인 대장 목록이 나온 이후에 편입되어 대장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책들 15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목록은 만들어지되 닫힌 것이 아니었다. 계속되는 대장경의 발전을 끊임없이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대장경은 고려시대의 산물이지만 다만 고려시대에 머물지 않았다. 불가에서 완전이란 없다. 진정한 완전이란 완전의 상태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 했다. 완전이란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시시각각 새로운 창조다. 고려대장경이 시대를 앞서 품은 지성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국회에 뭐라 이름도 모를 법률이 도서관에 수십만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 가지수도 모르는 사람 우리 모르고 산다고. 그 당신들조차 또 무슨 법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다. 일이 터지면 또 법도 맹기고 또 맹기고 자꾸 그러고 있다고. 그게 많은 국민들한테 그 무슨 법 만드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지만 필요하니까 만들어 쌓아놔서 그래도 유사시엔 맥히듯이 후를 써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말하면은 고기를 잡으려면 일본 고기가 어디 갈지 모르니까 온 강에다 쳐놨다가 고기 지님이 지나가다 걸려주면 잡는 거고 못 걸리면 못 잡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라고 그랬지. 매일 아침 7시 상강예와 함께 공부의 뜻을 고추 세운다. 나무 본사 서가모니 나무 본사 서가모니. 팔만대장경은 이들에게 과거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도량을 메아리치는 부처의 사자후가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예의가 끝나면 선악을 모시고 강의에 들어간다.
우체당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불행시불, 행불, 부처가 뭡니까? 부처의 행을 하는 자가 부처다. 부처의 행이 부처다. 행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부처의 행을 할 때 그대로 부처다. 한때는 저는 인사할 때 합장하고 행불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성공. 성품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이 불교는 그 공부하는 방법이 토론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론에 접근하는 방식은 토론하는 방법인데 그 토론하는 방법을 조금 제도화시켜 놓은 게 이제 논강하고 문강제도죠. 강의는 소리내어 있는 간경. 단지 유의복이지만도 간경은 다시 토론하는 논강으로 이어진다. 마음, 진실된 마음이 경을 배우고 익히며 다시 나누는 과정에서 지식은 축적되고 지혜는 깊어간다. 논강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논강을 통해서 순간순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도반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새로운 알미 생깁니다. 그 알미 차차차차 깨달음이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불법의 이치가 종이와 활자로 된 책에만 있진 않을 것이다. 대장경을 모신 이 법보 도량이 품어내는 것은 책이 돼 책 이상인, 성보이 돼 성보 이상인 살아있는 고려인의 지성, 고려인의 기상이다.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장경판전과 팔만대장경.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750년 전의 진실을 찾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판에 남은 고려인 각수들의 흔적. 이들을 추적, 고려대장경 조성사에 숨어있는 미스터리를 밝힌다. HD 다큐멘터리 5부작 운명을 새기다 대장경 제4부가 계속됩니다.